여류 시조시인 황진이 두 번째 이야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금이를 첩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금은고의 명인이었던 금이를 17년 전에 첩으로 맞아들인 것이 이제는 후회스럽습니다. 아니, 진이에게 금은고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을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진이의 금은고 공부 때문에 금이와 여러 번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보게 진영검, 어린 진이에게 꼭 금은고줄을 튕기도록 해야만 하겠는가? 아버지는 화가 날 때면 금이를 진영검이라고 크게 소리쳐 부릅니다. 금이의 기생때 이름, 즉 기명이 진영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이는 기명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금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일부러 그의 기명을 소리쳐 크게 부릅니다. 금이가 기생 노릇을 할 때 그의 금은고 연주 솜씨는 송도 기생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서 현금의 명인이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영금이란 기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은 진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진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현악기로 밤나무와 오동나무를 붙인 통 위에 6개의 줄을 걸어놓은 금은고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이는 어머니로부터 금은고를 배우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현금의 명인답게 왼손으로 줄을 정확하게 짚고 오른손으로는 술대를 잡고 서슴없이 줄을 튕겨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진아, 이 금은고는 100개의 악기 중에서 으뜸이라는 뜻으로 백악지장이라 한단다. 그래서 그 울림은 가슴으로 물방울이 뚝뚝 쏟아지는 것처럼 시원한 소리가 난단다. 어머니는 금은고를 연주할 때가 가장 즐거운 모양입니다. 가슴으로 물방울이 뚝뚝 쏟아지는 것 같아 즐거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진이에게 금은고를 가르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날마다 진이에게 금은고를 가르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곡을 어머니가 시범으로 연주해주면 진이는 눈으로 익혔다가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그러나 진이가 잡은 술대는 엉뚱한 줄을 튕기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5째 줄에서 나는 소리다. 4째 줄을 튕겨라. 어머니는 소리만 듣고도 용한 점쟁이처럼 어느 줄을 튕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바로바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진이는 곧 바로잡아 연주를 합니다. 우리 진이는 금은고 연주의 천재야. 나보다 더 훌륭한 금은고 명인이 될 거야. 어머니는 진이가 마치 금은고의 명인이 되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처럼 딸에게 날마다 금은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진이가 금은고 공부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자아이가 검은고나 배워서 무엇에 쓰려느냐?
당장 검은고에서 손을 떼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진인의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검은고 치는 소리는 그렇게 좋아했다면서 왜 나는 검은고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진이는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 아버지 앞에서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것 뻔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와 있어서 진이에게 검은고 연습을 못 시키는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심술을 부립니다. 옛날에는 내 검은고 소리가 그렇게나 좋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던 양반께서 왜 진여의 검은고 소리는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검은고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으면 집에 오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래, 딸 자식까지 검은고를 가르쳐서 기생을 만들겠단 말인가? 기생이면 어때요? 팔자가 기생이 될 팔자라면 차라리 검은고 명인이 되어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검은고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막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국 크게 다투고는 아버지가 된통 화를 내고 큰 부인이 사는 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금이가 12살의 어린 나이로 기녀 학교에 발려간 것은 순전히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생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접어들면서 금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안전뱅이가 되었습니다. 풍수쟁이의 말로는 작년 가을에 죽은 어머니의 산소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전뱅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앉아있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서서 걷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풍수쟁이의 말만 믿고 어머니의 산소를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서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침뜸을 꽂아볼까? 젊어서 해민서의 어녀로 있었다는 할머니가 금인의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의녀 할머니가 금이 아버지의 몸에 찜질과 뜸질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침과 뜸 치료를 받은 아버지는 신기하게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남아 몇 발걸음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아버지는 다시 안전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늙은 탓이란다. 젊어서 내가 기녀학교에 다닐 때 배운 의술을 이제는 다 까먹었어. 어녀 할머니는 금이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금이야, 내가 기녀학교에 들어가 침구 의술을 배워다가 내 아버지의 병을 직접 고쳐보아라. 할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금이는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간의 장려금 돈까지 받고 송도 기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송도 기녀학교에서는 의학이나 침구 같은 어려운 의술 공부는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금이와 같이 어린 여자아이들에겐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부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가무를 먼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선 기녀의 음악과 무용과 문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런 공부를 잘 마친 사람만 친구 의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교에서는 기녀 공부를 우선 열심히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금이는 이런 내용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기녀 공부에 재주가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의술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녀 학교를 졸업한 뒤 기녀가 된 학생은 의녀가 된 학생보다 10배나 되는 몸값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녀 공부를 우선적으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는 의술 공부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기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송도 기녀 학교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의 이름은 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송이 선생을 기생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에 기생 노릇을 하던 여자라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해서 기생태물이라고 함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송이 선생은 검은고 연주에 재주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조문학에도 이름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이라 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잔치집에서나 또는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풍류 등으로 흥을 돋구는 하찮은 여자로 푸대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녀들도 기악과 노래와 춤 사이를 공부한 어엿한 예술가입니다. 송이 선생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선의 기생 중에는 글 잘 짓는 문학가와 글씨 잘 쓰는 서예가와 그림 잘 그리는 화가 등 빼어난 예술가들이 많았답니다. 그 예술가 기생들은 그 시대의 이름 높은 시인이나 화가, 서예가는 물론이고 학자들과도 친하게 사귈 정도로 교양이 높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안 해서 머리가 빈 건달들은 교양이 높은 기생에게 감히 가깝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송도의 최고 시인 문학가들과 함께 시집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그 대회에서 내가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고상을 받은 나의 시조 송이 소리라 하니를 읊어볼까요? 송이 소리라 하니 무슨 솔로 여기는가? 청길 절벽의 낙낙장송 내 기로다. 길 아래 초동의 점나시야 걸어볼 줄 있으랴. 송이 선생은 송이 소리라 하니 시조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송이 나를 소리라 부르니 나를 무슨 솔로 생각하는가? 청길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큰 소나무가 바로 나로다. 저 길 아래로 지나는 나무꾼의 자그마한 점낫으로야 이 큰 소나무에 걸어보려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송이 선생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청길 낭떠러지에 우뚝 서 있는 멋지고 큰 낙낙장송이라고 뽐냅니다. 그러니까 나무꾼 정도 되는 머리 빈 건달들은 송이에게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도도한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